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불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불곰님은 어릴 적부터 정말 보면 안 될 것들을 많이 보고 사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어주실지 안 믿어주실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사셨던 불곰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불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참여 이렇게 해주시기까지도 용기 좀 많이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말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쵸? 네. 네. 왜냐면 또 중구난방으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릴 적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불곰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처럼 보이고 들리고 다 하거든요. 어릴 적에 이제 마을에서 마을굿이라 하죠. 그거를. 그런 걸 했었는데 무당분이 딱 저보고 하는 말이 희한한 놈이라고, 네. 너 같은 놈은 거진 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느 자손이냐 이러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박씨 쪽에 불곰입니다. 그쪽 자손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기묘하다고. 무당할 팔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일반 사람 팔자도 아니고 야 기묘하다 기묘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인이 되고 때가 돼야 알 수 있을 거다. 스님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뭐 도사나 아니면 뭐 일반인이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거다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5살 때였는데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유치원을 보내준다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이 읍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있던 마을인데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막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유치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올 때도 같이 와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혼자 가고 싶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은 얼른 보내고 저 혼자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제가 알 듯 말 듯 한 사람이 2명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는 분인가 하고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듯이 가면 안 된다고, 그쪽은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제 발걸음은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서 그 2사람을 봤는데 한 분은 제가 알던 분이에요. 바로 윗집 할머니라서 윗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다른 분한테도 인사를 하려고 봤는데 네. 그 위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제 눈에는 너무 커 보였고 사람 같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냥 느낌이, 일반 사람들은 이런 기운을 풍기지를 못할 건데 근데 그 사람은 막 풍기고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찝찝하고 사람한테 느끼면 안 되는 분위기?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한테는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약간 악마 느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악마보다 더 지독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한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그분이랑 안 할게요. 이제 그것이라 할게요. 그것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얘 맛있겠는데 하면서 막 입맛을 다시면서 쩝쩝쩝쩝 거리고 있더라고요. 혼잣말로 얘는 나중에 데리고 가야 돼. 나중에 먹어야 돼. 맛있는 건 나중에 먹어야 돼. 이러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사람 보고 어여 가자고, 너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다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분은 누구예요? 이러니까 아이 불고마 모르냐 바보야 바보 동네 바보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그 동네 바보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그것으로 보였어요. 동네 바보 아저씨는 정말 평소에는 그냥 느낌 자체가 약간 맑고 깨끗한 느낌? 아,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그런 느낌이고 그것은 정말 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계속 어여가자 하니까 이제 그것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가더라고요. 근데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고 서 있다가 그것이 안 보이자마자 집으로 뛰어가세요. 울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데 저희 마을에 보면은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네. 수많은 영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한 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이제 유치원 갈 때,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그럴 때마다 막 대화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시던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였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집으로 뛰어간 다음에 집에는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한 사람 봤는데 윗집 할머니가 막 데리고 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나도 봤는데 그 바보잖아 바보 동네 바보 왜 모르냐 너도 알 거 아니냐 많이 봤지 않냐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무섭고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보고 이걸 똑같이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물어보셨어요.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런데 아니 동네 바보가 데리고 갔는데 자꾸 이상한 말만 한다. 제가 바보가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가냐 이러시면서 그냥 흘리시더라고요 말을. 저는 분명히 바보 아저씨가 아닌 그것을 본 건데 사람도 아닌 것을 본 건데 그래갖고는 제가 아버지 보고 저는 영가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서 혼자서 울었죠 이제 아이고. 방 안에서. 근데 그 소리 듣고 아버지는 이제 혼내셨죠 그때. 넌 도대체 왜 그냐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아무도 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느끼는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냐.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린 네. 나이에 눈물 흘리다가 잠들어 버렸는데 다음날 유치원을 가야 된다고 아버지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그것을 보고 난 이후로 동네 돌아다니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가 버스 시간대도 안 일어나니까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가 몸이 아파서 며칠만 좀 쉬겠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몇 날 며칠을 밖을 나가질 못했어요. 그거 하나 네. 때문에. 평소에 귀신도 많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도 안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이게 귀신이란 걸 느끼질 못하고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라고 느꼈는데 그것을 보고 난 이후로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 밥 먹으러도 못 갔어요. 방에서 밥 먹으러 가려면은 마룻바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언젠간 잡아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룻바닥 밑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닥을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보이고 느낌도 안 들고 해서 아버지 보고 나 유치원 갈래요. 다시 유치원 가서 놀고 싶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가자 해갖고 그날부터 다시 유치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가고 나서 유치원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잠들어 버렸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깼는데 해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안 보이고 선생님들은 이제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구석에서 나오니까 한 선생님이 저보고 불고마 왜 거기에서 나와?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죠. 이제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숨었는데 잠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얘기를 해줄 테니까 기사 선생님 버스 타고 가라 집에. 그래서 이제 기사 선생님 버스 타고 마을로 갔죠. 마을로 가니까
해가 안 보이더라고요. 완전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저 혼자서 버스에서 내려서 천천히 또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앞에서 또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는 거구나 하고 이제 뛰어갔죠. 아버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빠 하면서 뛰어갔죠. 아빠 하면서 뛰어갔는데 또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찝찝하고 기분 더럽고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도망가라는 그 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엄마. 근데 전 도망도 못 가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근데 두 명이 제 앞에까지 오시면서 서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매 어딨냐고, 우리 할매 어딨냐고 막 하시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다리는 안 움직이는데 상체만 움직일 수 있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오냐, 이제 돌아오냐, 그러니까 예, 이제 왔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보면서 계속 우리 할매 어딨냐고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는 또 두 사람이 말한 것처럼 들렸어요. 네 이거랑 야 또 만났네 하면서 이번엔 데리고 갈까? 아니야, 데리고 가면 안 돼. 마지막에 먹어야 돼. 정말 맛있는 약 마지막에 먹어야 돼. 그것은 저보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고 저는 이제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몸을 떠는 건 못 보시고 그냥 계속 할머니만 찾더라고요. 예. 그 할아버지가 바로 윗집에 사시던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만 계속 찾고 막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계속. 그것은 이제 저보고 여기 있고 싶은데 망할 너 있네 막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듯이 가더라고요. 근데 가는 방향이 산으로 가더라고요. 이 노인네는 천천히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것이랑 할아버지가 안 보이자마자 뛰어갔어요. 또 집으로. 집에는 이제 아버지가 집 앞에서 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막 뛰어가서 이제 아버지 보고 이제 얘기를 했죠. 또 그것을 봤는데 윗집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딜 갔었냐고. 너를 찾다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온 마을에도 난리가 났는데 넌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뜬금없죠. 전 무서워서 달려왔는데 온 마을이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윗집 할머니가 없어지셨다.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도 없어지셨다. 집에 가니까 집 안이 난장판이었대요. 할머니가 이제 반찬을 갖다 드리러 가셨는데 물건들이 부셔져 있고 막 약간 폐허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들은 이제 저를 찾을 생각은 못했고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막 찾으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있어야 될 애가 없으니까 또 아버지는 너무 놀라셔갖고 저를 이제 막 찾아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집 앞에서 가만히 서성이 있다가 제가 뛰어오는 걸 보고 막 뭐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거 또 봤어. 윗집 할아버지를 끌고 가는 거 또 봤어. 산으로 갔는데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안 믿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 느낌에는 그때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가 가셨다면은 윗집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제 유치원을 가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마을이 난리가 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윗집에 다시 올라가 보셨어요. 할아버지라도 오셨을까 하고. 근데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놀라시면서 집으로 뛰어오시더라고요. 뛰어오시더니 몽둥이 어딨냐고, 몽둥이 막 하면서 몽둥이를 막 찾으세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몽둥이를 찾냐 하니까 윗집에 가봤더니 할아버지 옷이 피칠갑 돼 있으면서 넉마가 돼 있대요. 그래갖고 이거는 동물이 그랬건 사람이 그랬건 때려 죽여버린다고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을 막 불러 모으시면서 이곳저곳 다 헤집어 다니셨어요. 산도 올라가 보고 그러시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분명히 나를 잡아간다고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밖을 나가질 못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는 막 나가서 놀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5분 거리면은 친구 집이 있어요. 바로 옆집 친구 집을 갔다 오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거는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옆집이니까 담 넘어서도 제가 걸어가는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담 넘어서 아버지가 지켜볼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로 집 앞에까지 나왔어요. 집에서 대문까지 한 1분 정도 거리가 좀 있어요. 그 1분 정도를 걸어오는데 무슨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때 느낌하고 틀리더라고요. 느낌이 나쁜 느낌은 아닌데 찝찝한 느낌도 들리고 하고, 나가면 우선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 대문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몸은 움직이고 그냥 찝찝한 느낌만 드니까 나갔죠. 그냥 친구 집 가면 괜찮겠다 하고 나갔는데 대문을 통과하는 동시에 몸이 굳었어요. 오? 순간적으로 몸이 굳고 깔깔깔깔 하면서 드디어 찾았다고, 드디어 찾았다 하면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뒤에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저희 집인데 몸이 안 움직이고 그 미친놈이 막 뛰어오는데 저를 이제 채갔어요. 네. 사람 팔이면은 절대 그렇게 채갈 수 없는데 채찍처럼 휘둘리면서 이렇게 제 몸을 감고 채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한테 잡혀갖고 막 산을 넘어서 가지 말랬던 곳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농협 창고 보면은 쌀 창고 있잖아요. 아, 예. 그 옆에 아주 오래된 기갓집이 있는데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지 말랬어요. 어른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이 저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오, 예. 근데 계속 뛰어가면서 드디어 먹는다 하면서 드디어 먹을 수 있겠다.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그 대문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예. 드디어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갖고 대문을 지나자마자 제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나서 이제 깨어나 보니까 해는 넘어가 있고 완전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손 발은 묶여 있고 입은 뭘로 막아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도 막아져 있고, 그래갖고 엉금엉금 가려고 하는데 대문이 끼익 열리면서 그것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할머니 두 분이랑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는 저는 이제 막 거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저희들은 못 보시고 이제 그거한테 물어보면서 아니 도대체 윗집 영감은 어디 갔냐 안다고 해서 따라하는데 무슨 이상한 데를 들어오냐 하니까 이제 그것은 알아요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또 들어와 먹게 얼른 들어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대문이 닫히자마자 그것이 이제 돌변했어요. 바보가 아닌 완전한 그것.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들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은 도망가시면서 막 비명 지르시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는 말이 여기 들어오는 이상 너희들 도와줄 사람은 없어 막 이러고 막 먹더라고요. 할머니 다리부터 시작해서 다 먹다가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없어지니까 아니 잠깐만, 사람을 지금 진짜 실제 사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랑 영혼이랑 같이 먹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한 팔로는 인간 육체를 뜯고 한 팔로는 영혼을 뜯으면서
입으로 막 가져가면서 그러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할머니는 계속 누구 없냐고 도와달라고 막 이쪽 방문 저쪽 방문 지나다니시는데 방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건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뜯어먹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막 뛰어오면서 누질을 한 거예요. 할머니를 바로 제 옆에서. 그래갖고 할머니는 막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있고 그것은 왜 건드려 네가 왜 건드냐고 막 하면서 계속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묶여있던 밧줄을 건드렸는가 제가 이제 조금 움직이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고 그것은 이제 그 할머니한테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 저는 몰래 대문 앞까지는 갔어요. 네. 근데 대문 앞까지 가니까 그것은 이제 가지마 넌 내 거야 하고 막 소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 듣고 원래 발이 안 떨어져야 정상인데 저도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집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보니까 아버지는 옆에서 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환각 그런 느낌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런 느낌인 줄 알고 집에선 개도 있고 소도 있으니까 막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꿈은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건들면은 소리를 안 내야 되는데 꿈에서는 제 꿈에서는 항상 동물들이 소리는 안 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소리 내길래 아 꿈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바깥을 봤죠. 이게 꿈이 아니라면은 영가들은 분명히 우리 집 근처에 다 있으니까 보일 것이다 하니까 영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뭐야? 항상 많아요. 많으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박씨 가문에 불고마 왜 그러느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가들은 제 말을 믿어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예. 얘기를 했어요. 아니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그것을 봤다. 꿈에서 하니까 영가들이 하는 말이 너 그거 꿈 실제로 일어날 꿈일 것이다. 우리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알려줄 테니까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꿈은 맞구나. 네, 꿈은 맞았어요. 오, 천만 다행히 정말 다행히 꿈은 맞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예지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영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너가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위험에 빠졌을 때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들이 다 도와줄 테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밖에 나간다 하면 꼭 아버지 손잡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가들도 보니까 너무 안심이 돼서 이제 다리에 힘 풀려갖고는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딱 받쳐주면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애가 일찍 자야 키도 크지 막 이러니까 아니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꿔서 벽 너머에 뭐 있는지 알았다 얘기하니까 에이 우리 아들이지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욕이었지만요. 아니,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부모님이 모시기에는. 네. 이제 부모님들은 안 보이시니까. 그럼요. 네. 그래갖고 이제 유치원을 안 갔어요. 아예 이제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해갖고 한 반년 동안 안 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을굿을 해야 돼요. 그 마을에선 해년마다 했었어요. 해년마다 1월 달마다 했는데 그 무당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또 무당 할머니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셔갖고 이제 마을굿을 하는데 아 이상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영가가 안 느껴지냐고. 그러니까 윗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풀어주면서 이제 올려드리려 했는데 안 느껴진대요. 영가가. 저승사자도 불렀다고 해갖고 시까만색 옷 입고 막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또 하는 말이 명부에도 없다. 이 두 사람은 명부에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저승사자는 모른다.
명부에도 없고 저승에도 안 왔다. 그리고 이제 무당 할머니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분명히 그 두 분을 나도 봤는데 도대체 뭔 일이냐 하다가 우선은 마을굿을 해야 되겠으니 나와 있어라. 그래갖고 막 이제 깽가리 울리고 장구 치고 하는데 그분이 약간 춤 같은 걸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뛰시다가 이제 탁 멈추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왜 인간의 것이 아닌 것이 느껴지냐. 도대체 이 마을에 뭔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시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른들은 그런 거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했는데 이제 그분이 딱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알고 있을 것인데 얘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냐. 그 소리 하자마자 이제 많이 울었죠.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봤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믿어준다. 네.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고 계속 이상한 헛소리만 하는 애로만 본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것을 봤냐. 어디로 갔는지 봤느냐. 이러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제 여러 군데를 그것이 갔으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갔다 하니까 이 마을에서 그거 향이랑 느낌이랑 다 너무 크게 난대요. 근데 딱 이 소리 하자마자 이제 제가 거기서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서 그런가 기절을 하게 됐어요. 네. 기절을 하고 꿈을 꾸는데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푸른 초원 같은 데서 일어나는데 너무 따뜻하고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평생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여기 있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워있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어른들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말소리가 들렸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어른들이 주변에서 하나 둘씩 어디에선가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있다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분이 나오시면서 이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주면서 아이고 고생 많았지 예,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복받쳐갖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게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섭다.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괜찮다. 아가야, 괜찮다. 너가 누구 자손인데 함부로 그것이 너를 건들겠냐 하시면서 계속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 흘리다가 이제 멈췄어요. 눈물을 그치고 그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 분씩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저희 집안 조상님들 제일 먼저 나오셔갖고 다독여 주신 분이 저희 집안의 큰 어르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씩 두 분씩 다 소개가 끝나니까 그 큰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길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곧.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입이 열리면은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불러라.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가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여기 오래 있으면 저쪽에서도 큰일 나니 이제 그만 일어나거나 하면서 등을 탁 밀어주셨거든요. 탁 밀어주시면서 저는 이제 깼어요. 깨니까 집에 누워져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보이시는데 아버지가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이제 또 무당 할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어나시자마자 아버지는 이제 막 끌어안으면서 미안하다 이러고 있고 무당 할머니는 이제 괜찮다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해갖고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네가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굿이고 뭐고 다 엎어진 거죠. 만화 때문에.
그래갖고 쓰러지니까 이제 병원에도 가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쓰러지고 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좀 오래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냐, 얘가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무당 할머니가 괜찮으니까 집에 따뜻한 이불이랑 해갖고 눕혀놔라. 곧 있으면 깰 것인데 그렇게 막 큰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집에 눕혀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무당 할머니한테 그 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분들 말씀대로 네가 도와달라고 해라.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 마을에 있는 동안 영가들이 주변에 서성거리길래 얘기를 해봤다. 도대체 왜 그냐 하니까 그것이 계속 돌아다녔다. 얘를 찾으면서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잡아먹힌 영가들이 몇몇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니까 전주 알고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저보고 이제 집 밖에 나갈 때 아버지랑만 가고 너 혼자는 절대 나가지 마라. 대문 밖에 나가는 순간 너는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가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을 예 알겠습니다 해도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럼요. 대문 밖에 나가고 싶은데 어른들이 다 나가지 말라니까 아버지는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면 어디선가 튀어나오셔갖고 방에 넣어놓으시고 한마디로 갇힌 신세?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갔다가 이제 아버지도 괜찮다 싶은가 일도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 혼자서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친구들 전화번호를 나눈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계속 마당에서 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지 말랬는데 아니야.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하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대문 밖을 나가버린 거예요. 절대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문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또 꿈도 아니고 다리가 안 움직여요. 몸도 안 움직이고 오싹오싹한 느낌은 계속 들고 예. 더럽고 찝찝한 느낌이 아니라 오싹오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드디어 찾았다 하면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건데 하는 동시에 제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깨보니까 들어가지 말라 했던 그 집 앞에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가지 말랬잖아. 왜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꿈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가지 말랬잖아. 왜 나갔어? 계속 이 말만 하니까 저는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도와줄 줄 알고 이제 크게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입을 탁 맞더니 안 돼. 너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좀만 기다려. 너도 먹을 건데 좀만 기다려. 하면서 그것이 이제 대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대문을 밖으로 가서 이제 해가 질 때쯤에 꿈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할머니들이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도대체 그 영감 어딨냐 하면서 똑같은 말로. 그래갖고 들어오세요 이러고 있고 또 이제 다 먹을 수 있겠네 막 이러고 있고 결국에는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들이. 근데 꿈에서는 그 할머니들이 저를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아니 불고마 왜 묶여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꿈이란 건 좀 틀리구나 나를 보구나 해갖고 막 움직이면서 입으로 하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다가오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안 되지 하면서 할머니 다리 한쪽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너 왜 그래 막 하고 소리 치면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할머니들도 그것을 보고 나서 온몸이 그냥 경직된 것처럼 멈추시더라고요. 진짜 깨물은 그래서 거예요? 이제 네, 진짜로 저는 이제 그걸 봤죠.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바보가 아니구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쟤는 바로 알던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할머니들이 제 말을 안 믿어줘서 그런지 정말 미안하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큰 소리로 미안하다 하시면서 이제 살려달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안 돼. 너희들 먹고 쟤도 먹을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또 할머니 한 분을 먹기 시작하는데 다른 한 분은 몸이 풀려셨는가 한쪽 다리로 낑낑거리시면서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재밌는가 다른 할머니 먹으면서 재밌어 박수 치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결국에는 기절하신 것 같았어요. 기절하니까 이제 그것이 다른 할머니를 다 먹고 이제 저한테 다가왔어요. 네 차례네. 정말 맛있는 얘가 왔네. 막 이러면서 싹 웃는데 정말 보기도 싫었어요. 귀까지 찢어지는데 사람 입이 그렇게 찢어질 수 있나 생각도 들고 옛날에 빨간 마스크 있잖아요. 빨간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입 안이 믹서기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빨이 아니고 송곳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더라고요. 아, 네. 그 입속을 또 자세히 보니까 혀는 없고 혀를 흉내내는 것처럼 송곳 같은 게 막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먹어야지 했는데 아니야. 얘는 하나씩 다 먹어야 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하면서 밧줄을 풀더라고요. 다 풀려서 이제 저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으아 하면서 이제 대문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저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그 할머니를 다가가서 이제 한 입에 없앴다고 해야 되나? 예? 한 입에 없애버렸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달려가면서 할머니를 한 입에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이 할머니한테 뛰어가니까 저는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속으로는 도와주세요 하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엔 나는 죽겠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타들어간 듯이 없어지더라고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막 소리 지르면서 굴러다니고 있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해갖고는 저는 이제 크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 돼 소리치지 마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것이 대문 쪽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도망가네? 네. 정확하게 저는 이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3번을 외쳤어요. 외치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무거워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가 짓누른 것처럼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안 돼! 오지마!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뭔가 했더니 주변을 보니까 수많은 영가들이 집 안에 들어오려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영가는 처음 봤어요. 와. 진짜 모든 마을에서 있던 영가들이 다 달려와서 그것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봤다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도 오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어서 도망가라. 이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볼 테니까 도망가라 하시길래 저는 이제 막 뛰었어요. 그냥 대문만 보고 뛰니까 그것은 안 돼, 쟤는 내 거야 이러고 있고 또 한 소리는 쟤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대문 앞에까지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무당 할머니가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서 계시면서 잘했어, 정말 잘했다 이러시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무당 할머니의 뒤편을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은 어르신들 네 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너는 이 길로 곧장 네 마을에 가면 아버지가 널 찾고 있을 테니까 골로 가거라 라고 해주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문을 닫히는 순간에 그것은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건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 목소리 같은 느낌?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소리 지르는 비명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볼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울면서 마을까지 뛰어갔어요. 어떻게. 그쪽은 막 뛰어가니까 아버지가 막 횃불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막 몽둥이 들고 있으면서 저를 찾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저기 멀리서 뛰어오니까 아버지도 뛰어오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시면서. 다행히 어떻게 보면 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안겨갖고 울면서 그 집 얘기를 하니까 마을 어른들하고 아버지도 이제 그곳을 가셨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제 맡겨놓고 아버지 친구들하고 그곳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셨는데 그 집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그 집 있는 거를 마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집이 있다는 거를. 근데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집이 사라졌다.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갖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 무당 할머니도 있었는데 하니까, 무당 할머니도 없고 차도 없대요. 할머니가 들어온 흔적도 없고 그냥 다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을 주민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거기에 있어야 될 집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하고 마을 회관에서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저녁밥을 먹었어요. 네. 먹고 이제 자는데 꿈에서 큰할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안전하니까 걱정 말거라 하시고 가시는데, 큰할아버지 뒤쪽에 무당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무당 할머니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무당 할머니께서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우리 따라서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 하니까, 할머니도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허허허 웃으시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실 할머니가 아니라 큰할아버지 아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할아버지 부인이시죠. 이제 그러니까 조상이시네. 부인이,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시니까 저는 혼자서 벙 쪄갖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잠에서 이제 탁 깼는데 아침이더라고요. 아침에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있으니까 아버지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당 할머니가 사실은 큰할아버지 할머니셨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저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히려 배물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고 기억 안 나세요?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 어른들 다 저를 이상한 애 보듯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 어저께 마을 축제를 하고 여기에서 다 같이 먹고 자고 했지는 않았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른들도 다 불곰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고, 그래갖고는 이제 무당 할머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마을굿 해주는 무당도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화내시면서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마을굿 해주는 게 할머니가 아니라 아저씨다, 너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 뭘 보고 뭔 말을 하는 거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겪었고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겪었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만 기억한다 해야 되나? 그 사건을 저만 기억해서 병원 가도 뭐
애는 멀쩡 없다. 그냥 애가 좀 잠을 설쳤나 보다라고 병원에서 그러고만 단정 짓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갖고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거니까 그거를 조용히 안고 살았죠. 이제 조용히 안고 살았는데 7살이 되던 해에 네. 또 마을 꽃을 하게 됐어요. 이제 무당도 오고 무당 도와주시는 분들도 막 오고 그래갖고는 이제 저는 혼자 생각으로 무당 오시면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실제로 이렇게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무당 아저씨 보고 얘기를 했죠. 아저씨 저 할 말이 있는데요 하니까 아저씨가 허허허 웃으시면서 무슨 말이냐 이러고 물어보시길래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아저씨는 저 얘기 듣고 막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 마을 들어왔을 때부터 이때까지 못 느꼈던 큰 신 느낌? 그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아픈 기억까지 다 끌고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은 못 가져가는 게 저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기억을 해야 돼서 못 가져 올라가신 게 아닐까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님 밑에 신급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신이 다 끌고 올라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가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영가들도 한 명도 안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많은 영가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보이길래 다 어디 갔지 이러고 있고 했는데 이제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다 끌고 올라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저만 기억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잠가 놓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미친놈 소리니까. 예. 이만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게 기억이 맞는가 아닌가 좀 의심도 들긴 한데 네. 지금도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모른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되네요. 이게 이야기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얘기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맨 처음엔 꿈 그리고 그다음 그 일이 그냥 일어났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 집으로 데리고 갔고 할머니분 두 분도 거기서 지금 해를 당했잖아요. 네. 그럼 그 할머니는요? 할머니들은 네. 돌아가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돼서 돌아가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무당 아저씨가 저승사자 불러서 이제 물어보니까 명부에 다 있대요. 명부에 다 있고 그냥 때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셨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 바보형 있잖아요. 동네 바보는 실존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바보 아저씨 실존은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기억은 하시는데 그 바보가 어디로 갔으면 어떻게 사라진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데 그 바보가 큰 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보 아저씨가. 아, 바보 아저씨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람 같지는 않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포근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건가? 그 바보 아저씨가 그 마을에 정말 큰 신이라고 한다면 그 악귀를 데리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뭘까 이게? 왜 같이 있었지?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일단은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포 초보분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절대 안 가요. 네. 네. 네, 저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순히 어디서 귀신이 나왔대요, 어디 괴담이 있어요, 이런 것만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시들무라든지 아니면 공포 쪽을 좀 오래, 몇 년 이상 무속 쪽에 관련된 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네, 저도 얘기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야,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무당분들도 그렇고 귀신을 보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더 많대요. 네. 저도 이제 특이 케이스라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아예 못 보고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하실 이야기들은 많을 거라고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긴 했지만 차차 다른 이야기들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쉽지가 않냐면요. 집중을 잘했어야 돼요. 집중을 잘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꿈과 현실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한 방에 빵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무서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삶을 사셨던 분들을 여러분들 완전히 안 믿으셔도 돼요. 믿으라고 해봤자 어차피 믿으실 분들 믿고 믿지 않으실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욕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삶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